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나가서 선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의 그 판단도 존중하고. 자, 외지인들 그곳에 가고 싶다. 자, 외지인들 그곳 지방선거 얘기 같은데 그곳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네, 그곳 바로 충북지사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만큼 중앙 정치권 인사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름 한번 들어봤을 만한 인사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바로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김영환 전 의원 그리고 또 이해운 전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는 연고 없는 사람들이 출마하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안팎의 차출론 또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의 여지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죠.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충북지사의 경우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모두 차출이 아닌 자출이다. 스스로 출마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외지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충북지사 선거를 준비했던 당내 또 당 안팎의 여러 후보들과의 지금 어떤 갈등 관계가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우선 김영환 전 의원 안산에서 4선, 직전에 18년 동안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18년도. 자, 경기도에서 정치 생활을 대부분 했는데 이런데 갑자기 충북지사를 출마하고 있다. 연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곧바로 외지인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오니까 나 외지인 아니다. 연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고향이 충북 괴산이다. 김영환 전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왜 고향에 돌아왔느냐?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충청도 출신으로 의지에서 국회의원을 4번 한 사람은 해방 이후에 저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마치 이제 외지에서 성공하고 이제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봉사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런 충청도 출신인데 외부, 그러니까 비충청권에 나가서 지역구 4선 이상을 한 사람 본인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인지. 그랬더니 당장 민주당의 이인영 현재 통일부 장관, 충청도 충주가 고향인데 서울 구로갑에서 현재 4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지인이 여기도 있네요. 김영환 전 장관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성대 기자가 팩트체크까지 하려니까 이렇게 입술이 터졌군요. 많은 분들이 되게 염려하셨어요. 네. 괜찮으신 거죠? 연고 있으십니까? 예. 네, 충북에 알겠습니다. 연고는 없고 입술 바르는 연고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랫동안 정치한 경기도를 떠나서 충북으로 갔지만 당내 도전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해운 전 의원도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탈당으로 국민의힘으로 간 오재세 전 의원 등과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관심이 몰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 썰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된 거죠. 자, 말 나온 김에 이해운 전 의원도 이력이 상당히 화려하잖아요. 이력이 화려한 만큼 지역구 이동한 것도 좀 화려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울산에서 정치를 시작하려다가 낙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 아는 것처럼 서울에서 두 번의 그 서초갑 지역구의원을 지냅니다. 2014년 보궐선거 당시에는 울산으로 신청을 했다가 이제 철회를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서초갑에서 지역구의원을 했고 지난 2000년 총선에서는 같은 서울이지만 동대문으로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북지사에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정말 이 화살표 방향처럼 정말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전 의원 서초구에서 3선, 서울시장 도전도 했던 서울 지역 정치를 했는데 울산과 충북까지 보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번엔 어떤 연고를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지난 2014년 당시에 울산에 보궐선거를 시청할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정치에 입문한 곳이자 시아버지가 선거운동을 했던 거기서 도왔던 것이 바로 울산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서초갑에서 재선한 유력 정치인이 갑자기 울산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당 내에서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러지 않아 이제 이렇게 이유를 얘기를 한 건데 자, 계속해서 한번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곳, 정치를 처음 배웠던 곳,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의 첫 도전을 했던 곳이 울산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정치를 해서 더 성장해서 다시 울산으로 언젠가 돌아오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돌아가서 울산에 나갔는데 사실상 이제 단수 공천을 염두에 두고 그때 공천 신청을 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경선을 하라고 했어요, 당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선에 하지 않겠다라고 경선 포기를 했어요. 좀 되돌아가면 사실 이해운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을 위해서 서초에 불출마했다. 근데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자신한테 이럴듯한 자리가 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울산 보궐선거에 도전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 있지만 어쨌든 단수 공천이 아니라서 본인은 돌아온 울산에서 다시 백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총선이었습니다. 같은 서울 지역구인데 동대문에 출마를 하니까 동대문에 대해서는 인생의 첫 직장이었던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있던 곳이라고 연고를 주장했고요. 이번에 충북지사 출마에 대해서는 아버지 고향이 제천이다, 충북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에 나오면 여야 할 것 없이 하는 얘기가 마음의 고향, 제2의 고향, 정치적 고향. 이렇게 따지면 전국에 다 연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출마는 자유지만 당내에선 불만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에 갈 때는 본인이 가려고 했던 것보다는 당에서 가라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까 강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재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대선 때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사실상 이번 충북지사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이 나왔는데 당내 경쟁자들이 이미 많이 생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 경기도 넘보다가 서울 3선 의원이 잇따라서 충북도지사 출마 선언에 지역사회가 발끈했다. 또 다른 곳에 출마하려던 분이 왜 충북도지사에 나오냐. 외인이 등판해서 논란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 또 민주당도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를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충북 청주에서 3선을 했으니까 최소한 이런 연고 문제는 없어요. 연고 문제는 없지만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뉴스 썰기에서 한번 다뤄봤지만 노영민 전 실장이 출마한다고 하자 당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정책 실패 책임자는 나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노영민 전 실장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입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그때 저희가 뉴스 썰기에서 다뤘듯이 노영민 전 실장은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을 다 정리하라라고 지시했는데 정작 본인은 서울집을 남기고 청주집을 팔아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서울집을 팔고 고향이었던 지역구였던 청주집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거꾸로 팔았느냐. 역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정책 책임자들로 남기는 거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노영민 전 실장은 억울하다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입장을 잘못 얘기했다. 그래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서울집은 아들이 거주하는 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비어있는 청주집을 처분키로 한 것이었는데 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실수로 대변인 눈에 뭐가 씌었는지 아무튼 잘못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변인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누구였죠? 네, 강민석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눈에 뭐가 씌었다.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한번 보시죠. 자, 외지인들 그곳에 가고 싶다. 사실상 그곳이라는 저 대명사는 충북에 가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본인들은 지금 외지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외지인이 아니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타당한 설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 누구든 어디든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출마하는지는 유권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한 답변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